문제 풀이할 건데요, 여러분. 설명 잘 듣고요, 여러분. 특히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 있었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 근데 집에 가서 이 20문제 풀이 영상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풀이가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 20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이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숙제입니다. 20번. 알겠어요? 네, 20번만. 알겠습니까? 아니요, 나머지 20문제 다 재풀이 하셔야죠. 다 해야 돼요? 다 하셔야, 아니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다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총괄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보내면 돼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러면. 아니요,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조용. 1번 문제, 여러분 문제 해석이 쉽지 않았죠, 그쵸? 이런 문제 아무렇지도 않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반. 알겠죠?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가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겠지.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하면 f1이라는 게 뜻하는 게 1의 약수의 개수야. 그럼 몇이야? 1인 거네. n이 2라고 하면 f2는 뜻하는 게 뭐야? 2의 약수의 개수야. 몇이야? 2인 거지? n이 몇으로 할까요? n이 뭐 8이라고 할까요? 그럼 f8은요 8의 약수의 개수야.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야, 그치? 제곱,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낸다라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6이라 그랬을 때 얘가 4의 제곱이에요. 요게 틀리지 않아, 그치?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소수로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5개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자, 그러면 F36이 뜻하는 게 뭐냐면 36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맞지? 네.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지수 플러스 1 곱하기 지수 플러스 1 곱하기 지수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9가 되는 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요거 fx는 얘가 뜻하는 건 x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데 이게 4래. 뭔가의 약수의 개수가 4가 되는 약수의 개수가 4개인 최소값이면 몇 나와요? 6 나오는 거 맞나요? x는 6이죠. 틀린다니까 네가 이걸 몰라서 틀리냐고. 그치? 그러니까 되게 집중력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이 시험이 일찍 끝났잖아? 승우야, 너가 아마 시험 제일 일찍 끝난 것 같아. 점수가 제일 높지 않아. 알겠지? 이게 그러니까 혼내는 게 아니고, 승우야, 알겠지? 반성을 하라고. 알겠어? 내가 어떤 점을 좀 더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냥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야 지금. 알겠지? 준호도 그만하세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8번이란데 3번. 2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두 자리의 자연수 2개. 두 자리 자연수 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수의 곱이 576이고 최대 공약수가 4다. 여러분, 여기 두 수의 곱 최대 공약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뭐예요, 이제?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구한다? 576 나누기 4다. 여러분, 뭔 소린지 지금 이해돼요? 유진이 뭔 소린지 알겠어요? 자,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 안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서 내가 물어보면, 자,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같다라는 걸 너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A와 B가 있어요. 두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할 거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으로 갈 거야. G로 나눴을 때 A 나누기 G를 우리 스몰 a 이렇게 표현하죠. B 나누기 G를 어떻게 표현해요? 스몰 b예요 표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A와 스몰 b는 서로 소가 되어야 이 G라는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6과 24라고 해봐. 4로 나눠봐. 4가 되고 6이 되지. 그럼 여러분 이건 최대 공약수가 아니야. 왜냐? 4와 6은 2로 추가로 나눠질 수 있고 2와 3 이래야지 둘이 최대 공약수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소 관계, 공약수가 1만 있는 서로소 관계, 그래야 얘가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A와 B는 서로서라는 거 이제 앞으로는 생략하겠죠? 당연히.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나온 과정이 뭐냐면 A를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스몰 a다.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이 스몰 b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A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 B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b로 표현할 수 있어.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이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얘네. 그치? G 곱하기, 여러분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네. 맞아요? G 곱하기 A 곱하기 B에요로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이게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야. 자, 그럼 얘네는 뭐랑 같으냐? 두 수 A와 B의 곱. 얘가 A는 이거고 B는 이거니까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 둘은 당연히 같다라는 거네요. 맞니?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다 여기 있어요. 두 수의 곱이 576, 576은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4라고 나왔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576을 4로 나눠서 14, 144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A랑 B를 최대 공약수 몇으로? 4로 나눴을 때 스몰 a, 스몰 b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곱한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몇이야? 최소 공배수인 144다라는 거. 즉 a 곱하기 b는 몇인 거? 36이다 라는 거. 맞니? 자, 그랬을 때 두 자리 자연수 두 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곱해서 36이 되어야 돼. 그럼 여기는 1, 36이 될 수도 있고 28이 될 수도 있고 32도 될 수도 있고 4, 9도 될 수도 있고 66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은 순서가 바뀌어서 올 수 있는데, 그치? 이렇게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야. 아닌 상황이야. 이렇게도 최대 공약수가 아닌 상황이야. 이렇게도 최대 공약수가 아닌 상황이야. 그치? 그럼 두 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얘랑 얘에서 4와 144. 맞지? 뭔 소리야? 지금 얘 말하는 거야. 이 보라색 글씨는 무슨 소리야? A가 1이거나 A가 1이고 B가 36인 거. 그럼 라지 A는 4, 라지 B는 144인 거. 맞지? 그리고 스몰 A가 4, 스몰 B가 9 라는 소리는 라지 A는 4, 4, 16, 그리고 라지 B는 9, 4, 36 이라는 소리. 여기에서 안 되는 거. 왜 안 돼?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자리 자연수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두 수의 합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안 돼. 이게 중1-1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쉬운은 아닌데 가장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놓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1-1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못 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유진 선생님이랑 공부를 앞에서부터 좀 더 차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3번 보자. 72, 이 문제 틀리면 진짜 안 돼. 자, 가로 세로 길이가 72, 48, 높이가 32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서 같은 크기의 주사위를 만드는데, 이 나무 토막에 남는 부분이 없도록 가장 가능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얘를 자르자라는 거야 지금. 그치? 맞죠?
그럼 뭐 구해야 돼요? 정육면체 최대 공약수 구해달라는 문제야. 이 문제 해석이 안 돼요? 최소 공배수 구해서 막 답이 막 300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쵸? 자, 그러면 2로 먼저 나눠. 나 지금 이거 4로 공통적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알아요. 8로도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막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짝수니까, 무식하게 짝수니까 그냥 2부터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짝수니까 2로 나눠. 8, 12, 그 다음에 18. 또 짝수니까 2로 나눠. 4, 6, 9. 그러면 최대 공약수 8cm 끝인 거지. 도현이 내가 지난 시간에 그 누적 끝나고 얘기했지. 좌표 평면상에서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제곱 센티미터 구하는 거 아니라고, 붙이는 거 아니라고. 누적 재풀이 할 때 똑같이 해놨더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지난 시간 5번 6번 문제. 자, 얘 봐봐. 얘는 지금 문제가 최대 공약수를 답으로 구하는 걸 알아. 내가 그냥 8로 쓸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게 기본이야. 얘들아, 이게 기본이야. 나 그냥 8로 쓰려고 하다가 문제를 쭉 다시 스캔을 한 거야. 아, 여기엔 단위가 있었네. 센티미터 달고 끝낼 거야. 그래서 알겠어? 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하나씩 기본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근데 8이라고 쓰면 뜻이 뭐죠? 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자, n분의 216에 24분의 n을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조건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n분의 216이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n의 조건은 어떤 거야? n은 어때야 돼? 216의 약수. 맞아? 생각했어? 216의 약수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24분의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여기선 24의 배수 찾아달라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216의 약수 쭉 쓰고 24의 배수인가요? 판단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1, 216 있을 거고요. 2, 108 있을 거고요. 216 3으로 나눠 떨어지나요? 네. 3으로 그럼 몇? 72. 그치? 4로 나눠 떨어지나요? 54. 그 다음에 5는 안 돼요. 6 되나요? 30. 좋아요. 6, 36 되고요. 그 다음에 7 안 되고 8 되나요? 8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27 되죠? 뭘로 봐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곱해서 216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달라는 거잖아. 2배 했잖아?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맞아? 알겠어? 네. 알겠어? 조승우 알겠냐고? 네. 다음에는 또 몇으로 가야 돼요? 9는 어때요? 3배 하고 3으로 나누면 그러네. 9는 24, 10 안 되죠? 11 안 되죠? 12 되나요? 네. 이거 여기서 3배 하고 그러면 12에서 얘 3으로 나누면 18 나올 거네요. 15 안 될 거고 16 되나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네요. 얘 4배 하면 나누기 4 했을 때는 자연수가 안 나오네요. 그쵸? 17 안 될 거고 18 다시 돌아오니까 끝났네요. 그쵸?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거 뭐였다고? 24의 배수라는 조건까지 만족시켜 줘야 돼요. 다 필요 없을 거고 얘 되고 그 다음에 48 없고 72 그 다음에 96일 거고 그 다음에 216은 되나? 네. 그러면 몇 개예요? 3개 찾아줘야 돼. 24를 포함하지. 24를 포함을 안 했어. 24도 24의 배수예요. 5도 5의 배수예요. 근데 5는 5의 약수이기도 해요. 5는 5의 약수죠. 5의 약수는 1과 5죠. 그쵸? 24는 24의 배수이기도 하고 24는 24의 약수이기도 하죠. 맞죠? 별 얘기 아니었어요. 자, 5번 문제. 고민이 없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알았어? 네모칸 그냥 A로 치우고, 자, 그럼 좌변이 A 곱하기 20분의 3은 그럼 여기 계산할 때 나 같으면 4분의 1로 통분하면서 쓰겠지? 마이너스 3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는 플러스, 얘가 지금 플러스 2분의 1로 보인다면 플러스 4분의 2인 거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지. 뭐가? A 곱하기 20분의 3이 이런 거에서 마이너스 부호 빼먹지 마라. 이런 거 안 빼먹으려면 어때야 돼? 글씨 또박또박 잘 써야 돼. 알겠어? 대충 흐리게 쓰면 유진아 빼먹어. 네. 알겠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글씨 또박또박 줄 맞춰서 잘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줄 맞춰서 쓰는 거 참 도움 많이 돼요, 진짜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약분해서 5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5 나와주면 되겠죠. 그치? 자, 6번 그래서 얘 x로 놓고 x 플러스 14로 놓고 맞지? x 플러스 27개, x 플러스 10개, 여기는 x 빼기 1개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월에는 만약에 1000대를 생산했으면 이 중에서 분량이 x-1개인 거야. 그치? 근데 26,000대를 만들었으니까 26 곱하기 x-1개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5월 달에 분량품이 모두 338개 26 곱하기 x-1이 338개 여러분 이게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면 중1부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무턱대고 그냥 26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게. 얘도 그냥 나누기 2부터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16, 9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양변 또 13으로 나누면 169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와요? 13 곱하기 13이니까 x-1은 13이에요. x는 14예요. 만들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답은 14예요 라고 하려니까 답이 없지. 답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26,000. 매월 26,000대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4 곱하기 26 해줘야겠네. 그러면 84에다가 28 해서 364 3번 답이겠네요. 그쵸? 추워? 엄청 추워? 좀 추워요. 자, 7번 문제. 이게 자, 그니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네가 복습을 되게 잘 해야 돼. 알았어? 풀어주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거부터 할 겁니다. 1-a 몇이야? 얘는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그럼 1-a분의 1은 몇이야? 2분의 1분의 1. 얘는 2야. 맞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1-a를 알 때 내가 1-a분의 1을 물어본다라는 건 얘의 역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역수라서 2인 거야. 알겠어? 얼만큼이? 얘가 2인 거라고. 알았어? 이렇게 차례대로 표시해 나가면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됐어요? 되게 쉽지 얘들아. 설명 들으면서 하면 진짜 쉽다니까. 설명 들으면서 하면 참 쉽다니까. 이거를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버릇해야 돼. 지금 여러분 잔소리가 좀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중1-1을 하고 있고 이제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배울 수학 내용들은 수학뿐만 아니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되게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그쵸?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가장 쉬운 내용이에요. 당연한 얘기인 거 알겠어요? 내일 배우는 내용, 그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는 다음 시간 내용까지 포함해서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울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차곡차곡 잘 쌓여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수월해지는 게 수학이에요. 알겠나요? 번분수 같은 거 봐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복습을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 거냐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얘부터 봐. b-1은 b분의 1이 마이너스 2야. 여기서 되게 쉽게 만들어야 돼. b분의 1이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그래, 이거 되게 쉽게 가야 된다고. 자, b-1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치?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그러면 b-1을 여기까지 한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b-1분의 1 해봐.
얘분의 1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거 알겠어요? 영어 집중하세요. 자, 다음 그러면 바닥에 그냥 쓸어. 괜찮아요. 다음 이제 그러면 요거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얘만큼 마이너스 3분의 2만큼을 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 더하기 3분의 2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6분의 1 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전체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6분의 1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인 거야. 마이너스 3만큼을 빼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알겠나요? 근데 왜 그 마이너스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게 마이너스 3인 거야. 연결이 마이너스 연결이라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만큼을 빼주세요인 거라고. 알겠지? 자, 8번 문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x 대 y가 3대 1이다 해서 x는 3k, y는 2k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말고 다양한 표현에서도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4a는 7b예요. 할 거야. 고민해서 한 번에 맞추세요. A 대 B는 몇 대 몇이에요? 7대 4예요. 맞아요? 왜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가 내항의 곱인 거고 이렇게가 외항의 곱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A는 7K, B는 4K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알겠니? 네. 자, x 플러스 y분의 x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었고, 그럼 문제풀이로 가보면 자, x 대 y가 3대 1인 거에서 x는 3k, y는 k야. 그치? 그럼 x 플러스 y분의 x는 뭐가 됩니까? 4k분의 3k.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몇이에요? 그냥 4분의 3 되는 거 알겠죠? 그쵸? 4분의 3 되는 거 알겠죠? 자, 다 여기서는 이게 연결이 뺄셈 연결인 걸 생각하면서 나는 얘만 볼 거야. x 빼기 y분의 y. 그러면 3k k분의 k니까 2k분의 k인 거죠. 얘는 몇 분의 몇? 이제 그냥 2분의 1인 거죠. 연결이 뺄셈 연결인 걸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 여기는 x제곱 빼기 y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자 얘들아 이제 생각해봐. 여기에서 x를 k로 표현하고 y를 k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러면 분모는 몇 k제곱 몇 k제곱 몇 k제곱분의 몇 k제곱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나 이제 3k예요 k예요로 안하고 그냥 단순하게 x는 3이에요 y는 1이에요로 대입해도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3의 제곱인 9에서 1의 제곱인 1 빼니까 8인 거고,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0이니까 얘는 4분의 5 나오겠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4분의 3에서 2분의 1만큼을 빼주고 여기에 4분의 5만큼 더해. 자, 통분해서 4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5. 여기 마이너스 4분의 2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6인가요? 4분의 6인가요? 그러면 2분의 3 나와줘야겠네요. 틀리면 안 돼요. 틀릴 문제가 아니에요. 8번 같은 거 특히. 자, 여기에서 이제 되게 요 표현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한 것 같은데, 1차식이 뭐고 2차식이 뭐야? 그 x의 차수
x의 차수가 1차인 거, 2차식은 x의 차수가 2차인 거, 그치? 자,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은 0이에요 라는 식이 있으면 여러분 얘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는 0이 없이 여기에서 끊잖아? 그럼 얘는 3차 x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에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다항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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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셈 연결되어 있구나가 다항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항식은 그만하세요. 다항식은 한 끼리의 다항식은 항의 덧셈 연결입니다. 덧셈 연결만 돼요. 뺄셈 연결은 다항식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항이 뭐뭐뭐 있는 거야? 2x 세제곱이 항인 거지. 마이너스 5x 제곱이 항인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5x 제곱이 항으로 인정이 되려면 뺄셈 연결은 다항식인 게 아닌 거야. 이해돼요? 네. 요거 하나 더하기 마이너스 5x 제곱으로 생각을 해야 이게 항으로 요거 자체가 항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래요. 자, 그러면 예원아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1차식이에요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1차식이야. 얘는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다항식이잖아. 3차식에는 3차항이 있고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까지가 있을 수 있어. 3차 다항식이니까 여기에 몇 4차식은 4차항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1차식이다 라는 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뭔가가 있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1차식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식의 값을 a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니? 이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가 a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뺄 때. 그치, 맞아요. 이제 그건 너가 지금 문제를 다 읽어서 그런 거고. 다음에 자 식의 값을 x가 3일 때는 그러면 이 식에서 x는 3을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네모는 b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a 마이너스 b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에서 요거만큼을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네모만큼을 뺄셈 연결해줘야 a 빼기 b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식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 분배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네모니까 네모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네모 속어 답은 4가 되는 거죠. 나 8이라고 했어. 쉽지 않죠 여러분? 설명이 그러니까 되게 쉽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힘들었을 거냐면 1차식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쩌고로 놓으면 식이 정리가 되는 거구나 가 익숙한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게 조금 아직 연결이 부드럽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2차 다항식이에요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에요 하면은 여러분 fx가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에요 하면 자연스럽게 요거를 하게 돼요. 이제 2차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요. 1차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요. 상수항도 뭔지 몰라요. 2차 다항식이라고 하시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입니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나중 얘기해요. 자, 기다려. 10번 설명할 거야. 자, 다음은 등식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얘 1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자라는 거예요? 앞에 봐. 대답해. 1번은 뭐 해달라는 거야? 곱하기 20분의 1. 그렇지. 양변을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20분의 1을 곱해주세요. 그치? 아니면 양변을 똑같이 2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성립하는 거죠. 그쵸? 네. 자, 2번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양변에다 곱하기. 그렇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똑같이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은 맞는 거가 아닌 게 여기에서 x-1을 가려면 자, 2x는 y에서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 y인 거고 이 상태에서 x 빼기 1을 가려면 양변에서 어떻게? 빼기 1 빼기 1이 되면 얘는 다시 정리했을 때 2분의 y 빼기 2로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안 되죠. 자, 4번은 a는 마이너스 2b일 때 양변에 플러스 2b 플러스 2b 속어 a 플러스 2b는 0이다. 4번 맞고요. 그쵸? 얘는 어떻게 나와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C는 0이 그렇죠. C가 0인 경우 맞지? 오케이. 여기 다녀오세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 진짜 틀리면 안 돼요. 해가 없대요. 해가 없대요.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어? 어쩌고 x는 저쩌고 해서 네. 얘는 저거가 0이 어쩌고는 0이고 해가 없으려면 얘는 0이 0이면 안 돼요. 그쵸? 자, 식이 이미 거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얘가 어쩌고인 거고 저쩌고인 것 같지만 얘까지 넘어가야 되죠. 그쵸? 식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a-4x는 2 그러면 a는 4 여기는 이미 0이 아닌 형태가 됐죠? 끝난 거네요. 다음 bx 플러스 3은 c니까 bx는 c 빼기 3이에요. 해가 모든 수라 하시면 우리는 어쩌고 x는 저쩌고 해서 0x는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b는 0 요만큼이 0이어야 되니까 c는 3 옳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입니다. 나와주면 끝이겠네요. 11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기본 여러분 요즘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얘기가 뭐예요?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된다고? 이게 머릿속에서 내 입을 거쳐서 튀어나올 수 있게 암기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본적 암기를 해야 내게 되는 거야. 알겠어? 설명을 할 수 있게. 자, 12번이 쓴 거 어렵다 그랬는데 요거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3x 플러스 13은 5예요 이렇게 식이 하나고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은 우리가 보고서 그냥 자신있게 풀면 돼요. 3x는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3분의 8 하면 돼요. 그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왜 아니야? 지금 문자가 A도 있지만 그렇지 B도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랑 근데 식은 하나라서 못 푸는 거야. 그치? 근데 얘랑은 달라. 5a-7b는 3a 플러스 b인 거랑 5a-7b는 3a 플러스 b 플러스 1이에요. 단지 1 하나가 추가됐을 때 얘는 아예 불가능한 식이 되고 얘는 훨씬 할 만한 식이 돼요. 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봐봐. 왜 그러냐면 이 식이 5a 그대로 써볼게. 5a-7b는 3a 플러스 b예요. 이항시키고 이항시켜. 그럼 2a는 8b예요. a는 4b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a는 4k예요. b는 k예요. A는 4B예요. 아까 방금 했던 거지. A는 4B예요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A 대 B는 몇 대면? 4대 1. 그러니까 A는 4K, B는 K.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풀어지는 거네. 맞지, 승우야? 네. 자, A 대 B는, A 플러스 B는 그럼 뭐 분의 5K 분의 3A-2B는 12K 마이너스 2K니까 10K 약분는 2. 얘의 값은 2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 얘의 해니까 여기에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 3에 2-k-5는 2인 거. 3에 2-k는 7인 거. 2-k는 3분의 7인 거, 마이너스 k는 3분의 1인 거.
빼야죠. 빼는 양변에서 2를 빼는 거죠. 네. 저 맞나요? 맞지? 네.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럼. 왜 여기서 다들 렉 걸렸지? 버퍼링 왜 걸렸지? 아니 그 2 마이너스 K는 3분의 7에서 내가 마이너스 K를 구하려면 양변에서 2씩을 빼는 거네요. 그쵸? 3분의 2 마이너스 K는 3분의 1이에요. 나와. 맞죠? 자, 집중하시고 13번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자, 네모 AAU로 놓고 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도 선생님이 이거 풀이할 때 막 앞에서부터 여러 줄 쓰지 말라 그랬죠. 그쵸? 요거부터 해주면 x 빼기 2분의 1a에 2배를 한 거를 마이너스 x에다가 더 할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a가 이제 중괄호만큼 정리 끝난 거예요. 맞니?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지 말라고. 뭐 해야 돼 여기서? 동류항 계산을 해야 돼. 그치? x 마이너스 라지 a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얘의 4배를 2x에서 빼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할 거죠? 어떻게 할 거야? 2x에 마이너스 8x 아니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a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집중해.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a 구해야 돼요. 네모 a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예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쓰던가 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던가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할 때 오답이 잘 안 나올 때까지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2학년 1학기가 수월해요. 알겠습니까? 2학년 1학기가 수월하려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14번 답은 150g이 나왔고요. 자, 5%의 소금물과 12% 소금물 섞어서 8% 소금물 350g을 만들어요. 구하고 싶은 게 12%의 소금물 몇 그램? 여기 그럼 350 마이너스 x. 맞지? 하연아 알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걔를 미지수로 놔주면 편해요. 알겠죠? 문제를 쭉쭉 끝까지 스캔을 하는 걸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 100분의 5 곱하기 35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100분의 12x가 될 거고 여기에는 100분의 8 곱하기 350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5 곱하기 350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을 하면서 쓰는 거지. 12x는 8 곱하기 350 쓸 거고 그러면 여기 1750 마이너스 5x 플러스 12x는 8 곱하기 350인 거고 7x는 8 곱하기 350에서 1750만큼을 빼야 돼. 8 곱하기 350은 몇이야? 2800? 그럼 2800에서 1750만큼을 빼면 1050 7x가 1050 x는 150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림 그려서 푸는 거부터 하윤아 그 문제풀이 봤을 때 잘 했는데 사실 이런 걸로 되게 태클 걸고 싶지 않아요. 너무 꼰대 같아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에 농도 정확히 쓰시고요. 여기에 소금물 정확히 쓰시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쓰세요. 알겠어요? 하는 게 고정화되고 정형화되면 그 다음에 꺼내 쓰기가 쉬워요. 알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예요. 알겠어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시속 20km로 가는 것과 시속 30km/h로 갔을 때 15분의 차이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x만큼의 거리를 20km/h로 갔을 때와 30km/h로 갔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봐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20분의 x랑 30분의 x랑 뭐가 더 커? 20분의 x가 더 커. 맞니? 20분의 x가 뜻하는 게 뭐야, 여기서? 똑같은 x라는 거리를 20km/h로 갈 때야. 30km/h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과 20km/h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이게 더 오래 걸려. 맞지? 네. 느리게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느리게 가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소리인 거야. 집중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분의 x 빼기 30분의 x는 15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아니 60. 그쵸. 이거 15시간 차이 나면 안 되겠죠. 4분의 1시간 차이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항상 뭐에 집중하라고? km/h인 거, 시속인 거. 그러니까 15분을 시간으로 표현해서 4분의 1시간이에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 양변에 60 곱해주면 3x-2x니까 x는 15km 나와주면 끝이다. 맞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네. 자, 16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라는 건 얘랑 부호반대. 3a-2는 -1 플러스 2a. 그치? 그럼 a는 1 됐네.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좌표 값도 4b 플러스 1은 -3 플러스 2b. 옳지. 2b는 -4, b는 -2. 그러니까 a는 1 그리고 b는 -2라고 순서대로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틀릴 게 전혀 아니라고. 몰라서 틀리냐고. 이걸 아니잖아. 근데 2분의 7이 자, 여러분 지금 20문제 16문제 푸는데 42분 걸려요. 근데 진짜 엄청 꼼꼼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자, 봐봐. 값을 순서대로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제발 쓰지 좀 마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뭐라고 정확히 써주세요. A는 1, B는 -2라고. 알겠어? 여러분, 내가 이거를 왜 자꾸 시키는 거냐면 이런 거를 되게 꼰대 같잖아. 솔직히 잔소리 하는 거. 아니 나는 그렇게 느껴. 답만 맞으면 되지. 왜냐면 내가 그랬었거든. 그냥 1, -2 써놓고 엄마가 틀렸다 그러면 짜증 엄청 냈었거든. 짜증 나잖아. 난 맞게 풀었으니까. 근데 얘들아, 이걸 왜 계속 시키냐면 우리가 이제 중1 휘문, 그지? 중1-2 1학년 2학기에 이제 내신 시험을 봐야 돼. 맞지? 내신 시험을 봐야 돼.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돼. 그때 이게 사소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명의 학생을 점수대로 줄을 세워야 되거든? 굉장히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트집이 안 잡혀야 되니까 완벽하게 쓰는 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28일 뭐 이때 시험이라고 해. 이날이 아마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럴 거야. 수학 시험이야. 나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오늘이 22일이거든.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오늘부터 단위 같은 거 안 빼먹고 잘 써야지. 이런 것도 이제 A는 1이에요, B는 -2예요 이렇게 잘 써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알겠어요?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되려면 그거를 진짜 오랜 기간에 거쳐서 내 습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키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씩 좀 자기 걸로 가져가게 연습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정비례가 만날려면 여러분 요거 지금 17번 19번 똑같은 문제죠, 그쵸? 요렇게는 y는 5x네, 이렇게는 y는 뭐야? 4분의 1x네. 끝났네.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4배하면 1, 여기는 5, 6.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걸 왜 못 푸냐고. 어이가 없어. 근데
아니지. 나와 있지.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진아, 요거랑 만나는 이 직선 그래프를 찾는 거야. 네. 맞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요럴 때가 5잖아. 이게 y는 5x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보다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덜 가팔아야 돼. 그치? y는 ax에서 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려져 얘는? 1, 3, 4분면을 지나게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0보다 큰 상황인 게 맞아. 자, 0보다 클 때는 어떨수록 이 a 값이 어떨수록 점점 더 가팔라지나요? 더 절대값이 더 클수록. 절대값이 더 클수록.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그냥 클수록이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 5인 상태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5 이하로 오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지? 앞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여기도 4분의 1인 상태보다 더 가팔라야 선분 AB와 만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고?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같아도 되는 거죠. 등호가 있어야 되죠. 왜냐? 딱 만나죠. 4분의 1일 때가 B랑 만나는 순간이니까. 맞지? 그래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알겠나요? 자, 19번도 왜 이거를 6이라고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뭐예요? x분의 6이라고 쓸 거죠. 저 x분의 6이라고 쓰면 안 되지. 6분의 1이라고 써야지. 저 6이라고 썼어요? 몰라? 1분의 기억 안 나. 그래. 자, y를 x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어라. 얘는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6이죠, 그쵸? 여러분 이거 다 맞게 할 건데 사실 중1-1에서 이거 아직은 좀 어려운 개념이야. 정확한 답은 이것까지 있어야 돼. x 0초가. 자, 왜냐?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여기서 원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한 쌍. 그러니까 두 개야. 알겠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6이다라고 하면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여기만 그려 있잖아. 그치? 어디만? 여기만 그려 있잖아. 0보다 큰 지점만 그려 있습니다가 명시가 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중1 과정에서 선생님 이거는 좀 나중에 할게. 알겠지? 이거는 맞게 할 거야. y는 x분의 6만 써도 총괄 시험에서도 그냥 맞게 할 거야. 알겠죠? 자, y는 ax가 ab와 만나기 위해서. 자, 유진아, 요거 y는 몇 x예요? y는 6분의 1. 그래, 이걸 6x라고 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겠지? 6분의 X는 아니에요. 요거는 y는 2분의 3x. 그래. 그러니까 자, 유진아, 그럼 여기서 범위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제? a의 범위가? A는 6분의 1 크거나 같고 이상 그리고 2분의 3 이하. 옳지. 괜찮나요? 네.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총괄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걸로 낼 거예요. 음수로 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값 관련해서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연우 할 수 있지? 연우야 할 수 있지? 집중하세요. 자, 얘도 엄청 많이 틀렸어. 얘가 어떻게 y는 5x야? y는 5 빼기 x 아니에요? 아니야. X분의 x분의 5. x분의 5라고 나 5x라고 썼어. 자, 나도 5x. x미터씩 낮아지는 비율로 자, 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y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x분씩, x미터씩 y분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m가 싹 비는 거잖아.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5인 거지. 그지? y는
x분의 5인 거죠. 자, 여러분 얘도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자, 20번 여러분 설명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는데 문제 풀이 그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이 내용 빼고, 알겠습니까? 조건을 빼고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이거 없는 상태로 풀어주는 걸 지금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20번 문제에 요거 요 조건, 범위 조건 없는 상태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설명하는 영상에도 범위 조건 없는 상황으로 문제에 설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화이트로 지우든 뭐 문제를 새로 쓰시던 상관없고요. 자, 잘 이해를 해주세요.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절대값. 절대값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점과 거리. 그렇지. 원점부터의 얘는 거리. 원점부터 의 거리야. 자, 거리는 무조건 양수로 할 거라고. 그치? 우리 집에서 하계울역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5km예요. 이렇게 얘기 안 지루하는 한다고.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집에서 하계울역까지의 거리는 5km예요. 로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a는 0부터 a까지의 거리인 건데 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 a가 0 이상일 때, 요 절대값 a 안에 있는 a라는 것이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a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맞지? 잘 들어. 왜 그런 거야?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여기에 a가 0 이상인 경우니까 a는 0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 a가 되는 거지. 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그냥 a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a가 0보다 작대요. 수직선보다 왼쪽에 a가 있을 때는 요 둘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이때는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절대값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 얘야. 지금 x 플러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주는, 선생님이 여기서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분기점. 자,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순간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죠. 맞지? 자,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순간은 x가 2일 때죠. 마이너스 2와 2가 분기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2일 때 우리는 범위를 이제 3개로 나눌 거예요. 요거와 아니지, 미만이지. 미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그리고 요렇게 2 이상,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줄 거야. 자, 왜 그러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가 x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첫 번째로 빨간색 범위야. x가 뭐라고? 마이너스 2보다 어떨 때? 미만일 때. 초과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집중하세요. 왜 마이너스 2랑 2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0보다 작아져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봐. x가 마이너스 3이어 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아져. 그치? 자,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게 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래 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절대값이 0보다
커져.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져. 알겠지? 분기점을 따질 때 그러니까 뭐라고? 일단 얘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2, 절대값 안에 있는 x 마이너스 2가 딱 0이 되는 걸 분기점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분기점으로 잡고 나서 범위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나요? 분기점을 잡고 나서 분기점 미만, 그 사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거 이렇게. 알겠죠? 마이너스 2 미만이야. 자, 그러면 이럴 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5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지금?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죠.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2가 요 경우에선 어떻다고? 0보다 작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 준호야. 여기가 0이면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는 거고 0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 절대값 x 플러스 2까지의 절대값 거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인 거야. 괜찮아? 자, 또 할 거야. 집중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는 어때요? 하윤아, 보고 집중해. x 마이너스 2는 얘는 또 0보다 작지? 그러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 거야. 옳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완성을 다시 시킬 거야. 어떻게 되니?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연결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지?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3x를 했더니 6이래. 괜찮니?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x에 x는 6. 그치? x는 6. 자, 근데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2 미만이요. 6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이해됐어? 더 크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야.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6이다라는 해가 나왔어. 얘는 해가 될 수 없다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범위 여기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2 미만일 때.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0인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0. 요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에 0이라는 숫자가 되게 편하잖아. 네.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2는 양수네, 여기.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양수라니까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얘는 어때요? x x 마이너스 마이 x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둘 다 될 수 없죠. x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음수야. 절대값 안에 있는 x-2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준호 이해됐어? 지금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일 때에는 자, x-2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0에서
x-2만큼을 빼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이제 어떻게 풀릴까? 얘는 뭐가 돼서 나와? 이걸로 나와. x 플러스 2. 얘는 뭐가 돼서 나와? 얘로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3x 그대로 있어서 6인 거죠.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 3x 플러스 4는 6 3x는 2 x는 3분의 2. 자, 얘는 봐봐. 되나요? 네. 3분의 2는 대충 여기 있는 숫자겠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세 번째 범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뭐예요, 여러분? 이 2 이상. 세 번째로는 x가 2 이상인 범위를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x가 100이에요 해버려. 알겠어?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2는 무조건 0보다 크지? 무조건 0보다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x 플러스 2로 나올 거고, 자, x 마이너스 2는 100 빼기 2니까 당연히 양수야 얘도. x 마이너스 2도 그대로 x 마이너스 2로 나와. 알겠어? 자, 그러면 얘까지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x를 하면 6이에요 라는 식으로 될 거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소거시키면 4x 아닌가 5x인가? 5x는 6인 거고 x는 5분의 6이야. 5분의 6은 여러분 여기야. 1점 얼마야? 2 이상의 범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어. 따라서 방정식 문제에서처럼 x 플러스 2 더하기 x, 절대값 x 마이너스 t 더하기 3x는 6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답은 x는 3분의 2입니다. 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 분기점을 잡아낼 수 있느냐인 거야. 분기점 어떻게 잡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핵심은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쳐봐. 마이너스 5x 플러스 17 절대값 마이너스 5x 플러스 17이잖아. 이때는 그럼 분기점이 뭐가 되겠어? 그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이때는 분기점이 뭐가 되겠어? 아니지. 5분의 17이지. 여기 5분의 17인 거야. 결국에 우리는 얘가 딱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러면 5분의 17보다 작으면 아니면 5분의 17보다 크면 이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죠. 이때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냐 작냐만 보면 되니까 이때는 분기점이 마이너스 2인 거야. 맞지? 이렇게 나왔으면 x 마이너스 8이에요 나왔으면 분기점이 8 마이너스 그러니까 8보다 크나 8보다 작냐 인 거야.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풀이는 분기점이 뭔지를 잡습니다. 분기점이 마이너스 2가 2인 것으로 나뉘었으니까 범위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3개로 나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절대값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x를 구해놨더니 6이라고 나왔는데 범위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다 해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요 범위에서는 이 절대값은 이렇게 나오고 이 절대값은 이렇게 나와서 이 식 자체가 요렇게 정리가 되어서 x는 3분의 2인 게 되는 거고 x가 3분의 2다 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에 적합하다. 그치? 마지막 요 범위 이 범위에서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요렇게 정리가 될 거다. 풀었더니 x가 5분의 6인데 2 이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 3분의 2이다 인 거예요. 알겠나요? 할 수 있겠어요? 시간 오래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